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위메프에 이어서 티몬의 피해자들도 환불을 요구하며 강남 사옥의 일부를 점거했습니다. 한때 1,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기도 했는데 오늘 새벽 본사에서 환불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야권은 8월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에선 야당이 주도하는 방송 4법 처리를 놓고 무제한 토론이 13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평택 제천고속도로 고덕나들목 부근에서 제천 방향으로 가던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단체 구기 종목인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첫 경기에서 독일을 물리쳤습니다. 양궁에선 임시현이 랭킹 라운드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위메프에 이어서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의 강남 사옥에도 어젯밤 피해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날 위메프 본사를 찾은 사람들이 미지급금을 환불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수백 명의 인파가 건물 1층을 복도까지 메웠습니다. 서울 강남 신사동에 있는 티몬 신사옥입니다. 티몬 정산금 미지급 사태 사흘 차인 어제 오후 문이 열린 틈을 타 피해자들이 티몬 신사옥을 점거했습니다. 전날 위메프 본사를 찾은 사람들이 환불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며 피해자들이 몰려든 겁니다. 대만 대만 가는 여행이 있고요. 패키지까지 합치면 한 300만 원 가까이. 옛날에 그 머지 사태 이때 그분들이 그 현장에 있을 때만 환불을 해줬었대요. 이 탓에 조사를 나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과 티몬 직원 일부가 회의실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티몬 책임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들이 중재에 나섰지만 대치 상황은 새벽 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전화 안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공정위 관계자들은 티몬 운영사업 본부장이 나타난 새벽 1시가 돼서야 회의실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위메프 쪽 대응보다 저희가 좀 많이 지연된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룹사 통해서 지금 펀딩 부분들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 본부장은 순차 지급을 약속했지만 피해자들은 즉시 환불을 요구하면서 대치는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결국 티몬 측이 환불을 약속하며 종이에 명단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사옥으로 찾아오며 1,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티몬 측은 여행 상품 등 시점이 임박한 고객부터 순차 환불에 나설 지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메프 측은 어제 오후 9시를 기준으로 1,400여 명에 대한 환불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위메프는 지난 24일 밤부터 본사로 몰려온 피해자들에게 순차적으로 환불금을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위메프나 티몬에 입점한 업체가 물건을 팔고 돈을 받기까지 2달 가까이 걸립니다. 이 2달 사이 판매 대금 수천억 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알 수 없는데요. 모 회사인 Q10 계열사들이 이 돈으로 아랫돌을 빼 윗돌을 개왔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 핵심 원인으로 70일에 달하는 정산 주기가 꼽힙니다. 이런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입점한 판매자의 매출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뗀 금액을 일정 기간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산 주기가 2달이 넘다 보니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식으로 돌려막기 해오다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금감원이 파악한 액수만 1,700억 원. 일각에선 이 돈으로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Q10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수료 떼고 돌려주는 건데 사실 바로바로 줘야지.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돈을 엉뚱한데 무슨.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법상 60일 이내 정산해야 하지만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은 관련 규제가 없습니다. 이 같은 대금 지연 사태는 지난 11일부터 발생한 거로 파악되지만 금융당국은 이제야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유화를 막론하고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끼쳐든 것에 대해서 제가 당국을 대표해서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건은 위메프, 티몬 그리고 모회사 큐텐의 현금 확보 여력입니다. 위메프 단독으로 자본 확충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어가지고 큐텐, 위메프, 티몬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룹사 전체에서 지금. 하지만 이미 입점 업체들이 대거 계약을 끊은 데다 소비자 탈퇴 행렬이 잇따르고 있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사태가 해결될진 미지수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왔던 최상병 특검법이 또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과 비방이 오가는 등 격앙된 반응 속에 야권은 8월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에선 야당이 주도하는 방송 4법 처리를 놓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지금도 13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표결에 붙여진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6일 만입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위기가 격앙되면서 본회의장 곳곳에선 고성이 오갔습니다. 부결 결과를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들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소리쳤습니다. 한동훈은 지금 당장 최상병 특검을 발의하라! 그런데 이번엔 앞선 표결보다 여당에서 더 많은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당론을 어기고 최소 3명이 찬성표를 던진 걸로 집계된 겁니다. 이전보다 통과 문턱이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여당은 부결된 점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말했습니다. 결속이 깨졌다고 보고 싶지는 않고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 그리고 그 부당함을 우리 의원들이 확인하고 그래서 부결을 시켰다. 야당은 8월 국회 때 다시 수정안을 제출해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이어 야당 주도로 방송 4법 법안이 상정되자 여야 모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방송 장악을 위해 추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에선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통한 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는 방송 4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평택 제천고속도로 고덕나들목 인근에서 제천 방향으로 가던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쯤엔 청주시 오창지구대 앞 사거리에서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승용차 등 3대를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A씨를 붙잡아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총기 규제와 낙태권 보장,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곧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해리스를 지지할 거란 보도도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환대를 받으며 등장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전미 교사노조 행사에 참석해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We who believe in the freedom to live safe from gun violence will pass an assault weapons ban. Even reproductive freedom will restore the freedom of a woman to make decisions about her own body and not have her government telling her what to do. 총기는 규제하고 낙태권은 보장하겠다며 진보 색채를 확실히 한 겁니다. 그러면서 노동자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한다며 노조 탄압을 끝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노조의 지지를 확고히 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해리스 부통령 지지 발표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측 보좌진들이 해리스 측과 함께 선거운동에 나서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막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For 3.5 years, Lion Kamala Harris has been the ultra-liberal driving force behind every single Biden catastrophe. She is a radical left lunatic who will destroy our country. 여론조사에선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전국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 두 후보 간 지지율은 2%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 격차를 보였습니다. 대선 승부를 결정지을 주요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지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차 범위 접전이라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섣부른 판단이 힘든 상황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파리올림픽의 단체 구기 종목으로 유일하게 출전한 여자 핸드볼 독일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소셜미디어 반응은 어땠을까요?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평균 신장 차이만 5cm, 세계 랭킹 6위와 22위의 대결이었습니다. 후반에 경기를 엎치락뒤치락하며 힘겹게 이어오던 우리 대표팀은 종료 4분 전에 우빈나가 7m 스로우를 성공시킨 후 경기 종료 22초 전 강경민이 득점으로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당시 여자 핸드볼 팀을 다뤘던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당시에 영화까지 만들어질 만큼 극적이었던 승부, 여자 핸드볼이 어떤 경기인지 알게 해줬습니다. 경기를 본 팬들은 환상적인 게임이었다. 한국의 패스는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멋졌다. 이런 반응 이어졌습니다. 또 이번 올림픽 중 가장 큰 이변일지도 모른다. 올림픽을 정말 사랑하게 됐다. 이런 평가도 이어집니다. 올림픽에서 이런 짜릿한 이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만에서 가상의 상황을 그린 TV 시리즈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중국의 전투기가 대만 상공을 지나간 뒤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이런 뉴스 진행자의 말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의 뉴스가 대만 침공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대만 사회의 혼란스러움도 다룹니다. 我们永远相信没有选择就没有我们没有自由就不是台湾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지난 23일 10부작 제로데이의 예고편이 공개된 후 대만에선 우리가 직면해야 할 일, 이런 댓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요, 드라마가 온라인에서 감정적인 반응과 방위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드라마 프로듀서는 중국을 화나게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여러 배우와 감독이 드라마에서 하차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내년 방영될 드라마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공개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유튜버 찌양의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가 유서를 갖고 찌양을 협박해왔다는 의혹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서가 짜깁기 돼 해당 변호사에게 불리한 내용은 빠진 채 사이버 레커 유튜브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유튜버 찌양의 전 남자친구 이모 씨가 쓴 유서입니다. 찌양을 오랫동안 협박하고 갈취한 이 씨가 강한 처벌이 불가피해지자 목숨을 끊기 직전에 쓴 겁니다. 그런데 JTBC가 유서를 보도한 직후 일부 레커 유튜브 채널에 이 씨의 유서가 퍼졌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봤습니다.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상대방 주장이 의아해 편지를 남긴다고 시작하는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통째로 사라지고 편지를 남긴다로 시작합니다. 방 밖으로 못 나가는 상황인데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문장도 사라졌습니다. 다음 장에선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전혀 없는 사실이란 부분이 통째로 지워졌습니다. 이렇게 삭제된 부분이 있는 곳엔 가로줄도 함께 지워졌습니다. 두 번째 장에 있던 숫자 2도 없어졌습니다. 경찰로부터 유서를 전달받았던 이 씨 유족은
JTBC가 보도한 유서가 원본이라며 일부 유튜브 채널에 퍼진 유서는 짜깁기된 왜곡본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12월 쯔양 측과 합의한 비밀 유지를 지켰다고 주장한 부분들만 삭제됐습니다. 이 내용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누군가 손을 댔을 수 있습니다. 구제혁에게 쯔양의 과거를 제보한 건 이 씨의 변호사 최모 씨입니다. 그런데 이 씨의 유서 내용이 사실이면 최 씨는 의뢰인의 뜻과는 정반대로 움직인 게 됩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감세 방침을 내놨습니다. 25년 만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을 줄이는데요. 자녀에게 상속할 때 5천만 원을 공제하던 걸 5억 원까지 10배 늘렸습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상속 증여세입니다. 지금까진 30억 원 넘게 상속 증여할 경우 50% 최고세율이 적용됐지만 이 구간이 없어지고 10억 원 초과일 때와 같이 40%를 내면 됩니다.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도 1억에서 2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만약 2억 원을 증여할 땐 3천만 원이던 세금이 2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을 공제할 경우 17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평균가가 10억 원을 넘자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정부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8만 3천 명, 줄어드는 세수는 4조 56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최대 주주에 붙는 20% 할증도 폐지되는데 시민들 의견은 엇갈립니다. 최근 세수 펑크가 난다고 하는데 너무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기업들이나 이제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좀 이렇게 도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출을 막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정부는 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금투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종부세 개편안은 이번엔 빠졌습니다. 지방 재정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그다음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데 민주당이 이미 거부를 시사하면서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어제가 1년 중 가장 덥다는 중복이었습니다. 너무 더운 날이었던 건 동물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얼음을 아는 호랑이, 수박을 먹는 하마, 더위와 싸우는 동물들의 모습 이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2도 넘어가는 더위에 물범들은 힘이 없습니다. 사육사들이 먹이 바구니 들고 나타나자 고개를 듭니다. 물고기 던져주니 무트로 나왔다가도 금세 물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더운 지역 출신인 코끼리 가족도 올여름이 버겁습니다. 수박 화채가 간식으로 나왔습니다. 등목을 한 뒤 건져 먹었더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더워서 좀 짜증내는 게 많아져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저희 2마리 코끼리가 눈치를 보는 모습도 좀 여름에 특히. 한국에서 세 번째 여름을 맞는 시베리아 호랑이는 얼음을 안고 버팁니다. 핥고 또 핥는데 그래도 덥습니다. 두터운 털이 원망스럽지만 얼음 넣은 물에 발이라도 담가봅니다. 호랑이도 더울 것 같아요. 호랑아, 시원하게 지내. 물 안에서 지내다시피 하던 하마는 수박 간식을 보고 나왔습니다. 입안 가득 넣고 씹습니다. 지켜보는 관람객들은 덥고도 시원합니다. 집에 가서 빨리 쏘마 먹고 싶어요. 맛있어 보였어. 여름철 한 번 주던 특별식을 올해는 사흘 동안 주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더 더워지는 여름, 동물들 건강 상할까 걱정해서입니다. 여름철 되면은 대부분 다 사료로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지쳤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사람도 동물도 여름 나기 쉽지 않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키움의 신인 투수 김윤아가 완벽한 피칭으로 프로 데뷔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김윤아는 입단 당시에 코리안 특급 박찬호의 조카로 알려져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무실점 호투였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높은 공,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강승호를 돌려보내고 있는 김윤아 선수입니다. 키움의 선발 투수 김윤아가 힘차게 공을 뿌립니다.
2024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9순위로 키움에 지명된 신인 선수인데요. 최고 구속 시속 148km에 이르는 빠른 공과 날카로운 변화구를 섞어 던지며 7이닝 2피안타, 무실점 삼진 4개로 두산 타선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초반에는 직구가 많이 날려가지고 자신이 없던 상태였는데 가면 갈수록 직구에 자신감이 생겨서 후반에 갈수록 직구를 많이 던졌던 것 같습니다. 이용규는 3회 정수빈의 우중간 타구를 다이빙 캐치로 잡아내 신인 투수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키움 타선은 4회 송성문의 적시타를 시작으로 5회 밀어내기로 한 점을 더했고 8회 고영우의 2루타로 점수를 추가해 김윤아의 첫 승리를 도왔습니다. 9회에도 석점을 추가한 키움은 두산을 6대1로 꺾고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광주에서는 NC가 기아를 7대4로 꺾고 기아전 8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방어율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NC 선발 하트는 6이닝 2실점 삼진 6개로 시즌 9승째를 따냈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33도를 웃돌면서 푹푹 찌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도 예상되는데요. 전국에 많게는 80mm가 넘게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